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그동안 제가 했던 시술들 하나씩 소개해보는 영상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사실 오늘 좀 동안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양갈래도 좀 하고 왔는데, 사실 TV에 나오는 최강동안 막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평소에 이제 동안 소리 꽤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꾸준하게 어떤 시술들 해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의료법상 병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 대신 병원 잘 고르는 찐꿀팁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보톡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독소 같은 건데, 주름을 편다든지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좀 줄어들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시술입니다. 주사로 시술을 하는데 나 주사 좀 맞는다 하시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따끔 뻐근 그런 정도. 그리고 유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는데, 병원에서 상담받으면 주로 3회 추천을 많이 하세요. 2, 3주?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맞으면 효과가 더 길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대략 5만원 정도? 근데 이건 병원마다도 완전 차이나고 수입이냐 국산이냐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평균 요 정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를 주로 맞았었는데, 특히 제가 예전에 보톡스 부작용으로 볼페인 왔던 영상 올렸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도 사각턱 보톡스를 3회 정도 맞고서 땅콩형 얼굴이 됐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홀라당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또 땅콩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제 얼굴 자체가 보톡스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한창 영상 찍고 이럴 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볼이 완전 쏙 들어오고 그냥 해골이야. 이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스트레스. 근데 지금은 볼살이 아주 통통하게 잘 올라왔죠. 어떻게 해결했나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스컬트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스컬트라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톡스 장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선에서 주름 해결, 그리고 라인 해결, 시술이 간단하다 요 정도. 단점, 저처럼 땅콩형 얼굴, 볼페인 부작용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또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개선 효과 떨어지는 거. 또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뛰기 힘들다든지 다리 힘이 풀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 보톡스도 맞았었거든요. 제가 승모근이 엄청 단단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부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톡보톡스의 한 3배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괜히 팔 올릴 때 뻐근하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 두 번째, 윤곽주사. 보톡스가 근육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윤곽주사는 좀 지방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술인데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얼굴살 많으신 분들이 받았을 때 좀 살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주사 시술이고, 통증이나 유지기간은 보톡스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가격도 보톡스 정도 느낌. 저는 이거를 완전 예전에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효과는 거의 못 봤어요. 그때는 좀 얼굴살도 좀 통통하고 요럴 때였는데도 그닥. 그리고 친구랑 같이 맞았었는데 심지어 그 친구는 부정출혈도 있어서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모드 리프팅 시술인데요. 고주파와 고전압의 열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지방을 제거해서 슬림하게 샥 올려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FX 모드랑 포마 모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FX가 지방 파괴하는 느낌, 포마가 콜라겐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줘서 좀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FX 모드만 해봤어요. 이게 이제 지방 파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디 모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팔뚝, 부유방, 그리고 복부 이런 지방들 라인 개선하는 그런 느낌? 이거는 시술 시간이 2-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포켓몬 우츠동 있죠? 우츠동이 이렇게 내 턱살을 이렇게 잡고서 흡입을 막 하는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세게 빨아들여서 약간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볼살이나 처진 심부볼, 그리고 이중턱 이런 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심부볼이랑 아래턱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실력 차이가 좀 느껴졌던 시술입니다. 잘하시는 분한테 했을 때는 엄청나게 효과를 봤었고, 또 그냥 공장형에서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돈만 날리고 효과를 아예 못 봤었어요. 그래서 좀 서치를 잘 하셔서 병원 고르시는 거 추천. 가격은 15만원 플러스 알파 요 정도. 근데 여러분, 가격은 진짜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 어느 언저리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유지기간은 6개월 정도 가는 느낌. 그래서 장점, 빼기 힘든 이중턱이나 볼살 슬림하게 만들 수 있고요. 리프팅 시술 중에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시술이다.
그리고 단점, 아무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유지되는 기간이 좀 짧은 거. 그리고 이것도 보톡스처럼 볼페인 부작용.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랑 인모드 이렇게 같이 해서 볼페인 더 시게 맞기도 했고, 일단 얼굴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 얇으신 분들은 FX 모드 비추예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사실 옛날에는 빠져라 해도 죽어라 안 빠지던 얼굴살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서서히 이렇게 막 빠지거든요. 이제는 제발 얼굴살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막 빌어야 돼요. 그래서 막 과하게 불필요한 살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얼굴살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걸로. 제가 볼페인 부작용 왔을 때 진짜 억울했던 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 필러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입술이 좀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막 이상해 보인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볼살이 급격하게 쭉쭉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때 댓글로 입술 필러 그만 맞아라, 입술 너무 징그럽다 막 이런 댓글 진짜 달렸었는데, 저도 진짜 너무 억울해요. 나 이제 입술 필러 안 맞는다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 업보지. 그리고 또 이게 시술 받을 때 뜨겁다고 했잖아요. 찾아보면 화상 부작용 겪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 리프테라.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늘어짐을 개선하고 얼굴 좀 작아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한 2, 3년 전에 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취 크림 바르고 해서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참을만 했다 이런 느낌? 근데 이건 가격대가 엄청 들쭉날쭉해서 막 꼬집어서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요즘은 찾아보니까 2만원에서 15만원 플러스 알파 요 정도? 되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건 후기 찾아보면 만족스러운 시술이었다 이런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엄청 만족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를 느꼈던 시술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엄청 드라마틱한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이것도 유지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점, 통증이 적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성비 리프팅으로 유명한 시술이고요. 단점, 유지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탄력이 많이 떨어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리프팅 효과를 못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리프팅 시술들은 사실 20대 분들한테는 진짜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20대 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약간 잔주름이나 피부가 너무 좀 약간 흐물흐물하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너무 어려서부터 굳이 그렇게 리프팅 시술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다섯 번째, 울세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고 리프팅계의 에르메스, 울세라 써마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라인의 처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인데요. 뭔가 불독살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이런 걸 이렇게 좀 싹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급 시술인 만큼 가격대는 비싼 편입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 요거는 보통 1년 주기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통증은 꽤 아픈 걸로 유명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 써마지 이제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는 그냥 무통 주사 꼭 추가하는 편이에요. 수면 마취까지는 좀 그렇고 무통 추가해서 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자주름을 엄청 신경 쓰는데 이 팔자도 팔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팔자가 부각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부분적으로 해줬어요. 살짝 올라가면서 볼륨감이 약간 평평해지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저는 만족했던 시술입니다. 장점, 단기간에 흘러내리는 피부를 좀 회복할 수 있다. 비싼 만큼 효과가 좋다. 그리고 긴 유지기간. 단점, 많이 비싸다. 그리고 많이 아프다. 거기다 지방 손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골 볼페임 이런 말로도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볼페임이 잘 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울세라는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부분 이런 데만 이제 가끔씩 해주는 편이에요. 또 이게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비싼 돈 주고 아프고 고생했는데 부작용까지 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울세라로 유명한 병원 많이 서치해보시고 좀 디자인 잘하시는 원장님 찾아가시는 거 추천. 여섯 번째, 써마지. 울세라와 투탑으로 고급 시술인 걸로 유명한 고주파 리프팅 시술입니다. 근데 울세라랑 엄청 다른 느낌이긴 해요. 울세라는 라인 정리의 개념이 더 강하다면 써마지는 스킨 타이트닝,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은 피부과에서 울 써마지라고 해서 아예 두 개를 좀 섞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것도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울세라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 언저리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는 요것도 1년 정도. 그리고 이것도 아프기로 아주 유명한 시술이다. 저도 이거 무통주사 맞고 받았는데 그래도 아팠어요. 그래서 꼭 마취 추가하시는 거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요건 앞으로도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당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 요런 시술이 아니고 피부에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받는 시술이다 요런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노화를 늦춰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확 피부가 처지는 그런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시술 받고 나서 피부
피부에 탄탄한 느낌, 속이 차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싼 만큼 만족하는 시술이었다. 장점, 유지기간이 1년으로 긴 편이고 비싼 만큼 효과가 좋다. 그리고 볼페인 같은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피부 시술 중에서는 안정성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시술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단점! 무지 비싸다. 그리고 아주 간혹 화상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병원 홈페이지에 써마지 설명 보면 4세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4세대까지 장비가 나오면서 화상이나 물집 이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시술해주시는 원장님의 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할지 실력 좋은 원장님인지 많이 서치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었지만 이제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건 또 이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30대 초반도 저 사실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30대 들어서면서 이제 차차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실 때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덴서티. 이것도 고주파 리프팅이고요. 써마지 하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술이고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올리지오, 덴서티, 써마지 이렇게. 그래서 올리지오 해보고 효과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데 덴서티가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가격도 올리지오에서 써마지로 갈수록 점점 비싸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만큼 주기도 점점 길어지는. 그래서 덴서티는 6개월 주기로 권장을 하는데 가격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중반대? 사실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아요. 근데 유지기간 따져봤을 때는 어쩌면 써마지가 조금 더 저렴한 느낌? 게다가 이것도 엄청 아픕니다. 설명에는 써마지보다 덜 아프다 이런 소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써마지랑 거의 동급으로 아팠어요. 뭐 그래도 효과는 무난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유지기간도 짧고 가격 차이도 미미하고 아프기는 또 비슷하게 아프니까 저한테는 좀 비효율적이게 느껴지는? 그래서 덴서티는 그냥 패스. 장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써마지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단점, 아프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술이라 정보가 살짝 부족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찾아봤더니 간혹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쭉 올려줬으니까 이제 좀 채워볼게요. 우선 입술 필러. 뭔지 딱 아시죠?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사해서 볼륨감을 채워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술 필러 3번 같은 병원에서 맞았었고 딱 입술 필러 엄청 유행하던 시절에 그 듀 입술 아시죠?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필러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맞았었는데 지금 모습 보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입술이 진짜 얇았어요. 그래서 항상 통통한 입술이 좀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맞으러 갔는데 가격은 제가 한 병원이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했어요. 저는 한 60에서 70만원대? 그 정도였는데 사실 다른 데는 이 정도까지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 통증. 이건 마취 주사가 진짜 아파요. 맞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한쪽씩 마취 주사 맞거든요. 근데 진짜 불쾌하고 막 뼈가 아픈 느낌. 막상 입술에 필러 맞을 때는 좀 마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불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유지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처음 맞고서 1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맞고 나서는 엄청 길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또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 맞고서 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입술이 얇다가 통통해지고 무슨 카메라 필터 씌운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딱 예쁘게 이렇게 되니까 엄청 드라마틱하고 만족감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입술 예쁘다고 엄청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듀 입술의 유행이 좀 지나가고 필러 맞은 입술 비주얼에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사실 사람의 이 신체에 유행이 있다는 것도 사실 살짝 현타가 오고 또 어린 친구들은 그런 유행에 또 굉장히 휘둘리기가 쉽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또 워낙에 얇았었기 때문에 시간을 돌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입술 필러는 아마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장단점. 장점, 드라마틱한 효과. 그리고 볼륨감이 생기면서 립이 엄청 예쁘게 발색이 됩니다. 단점, 아프다. 그리고 필러 맞으니까 입술이 좀 모양이 다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그쵸? 뭔지 아시죠? 듀 입술, 뀨 막 이런 입술. 게다가 입술 필러 맞으면 평소보다 좀 무게감이 생겨가지고 인중이 좀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또 인중이 또 워낙 짧은 편이었는데 근데 인중이 살짝 길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옛날보다.
자, 다음 팔자 필러. 역시나 이렇게 팔자주름 꺼진 부위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서 볼륨감을 채워주는 그런 시술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팔자주름이 컴플렉스였는데 이게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팔자주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 팔자주름이야. 완전 외모 정병 그 자체.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받다가 팔자 필러 맞아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부터 팔자주름에는 필러 맞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좀 살짝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꺼짐 깊은 부분에만 아주 소량 들어간다고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15만원에서 30만원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은 지 꽤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통증은 막 엄청 아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픔을 좀 잘 참는 편이긴 해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유지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이제 수입선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맞고 나서 카메라 화면 속에 저를 막 보는데 팔자주름이 안 보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엄청 만족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굳이 이제 다시 맞을 생각은 없다. 그래서 장점,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 단점,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된다고 하긴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입 주변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이 필러가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좀 더 볼록해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 다음은 스컬트라. 이렇게 꺼진 부분에 콜라겐 자가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을 주사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이 차오르는 그런 시술인데요. 주로 이거 상담받을 때 주베룩 볼륨이랑 스컬트라 이렇게 같이 추천을 해주세요. 저 갔던 병원에서도 둘 다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뭘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미묘한 차이라고 하면 주베룩 볼륨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느낌? 스컬트라가 주베룩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컬트라를 선택했고요. 이것도 마취주사가 입술 필러 맞을 때처럼 여기에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마취주사 맞을 때가 제일 아프고 막상 시술할 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조물조물 해주셨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격은 1회에 50에서 60. 이것도 찾아보면 가격 차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주베룩 볼륨이 스컬트라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해요. 유지기간은 3회 정도 맞았을 때 1, 2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회를 맞았는데 이건 확실히 2회부터 효과를 확 받고 지금은 다 맞고서 1년 정도 됐는데 꽤 괜찮게 유지되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볼페인 오고 나서 진짜 미치겠어서 스컬트라를 맞은 거잖아요. 상담할 때 어디 채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자나 요 볼페인 요 정도만 해결되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여기 눈밑 꺼진 부분도 여기 살짝 채워주시긴 했어요. 근데 눈밑은 여기 눈 가까이에는 힘들고 이제 저는 앞볼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것도 시술 받으면서 원장님의 숙련도나 미감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요건 효과를 진짜 많이 봐서 아주 만족. 자, 장단점, 장점. 일단 필러가 아니고 내 살이 차오르는 느낌이라 불안함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볼륨이 생기니까 안색이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개선돼요.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 간다는 거. 단점, 단시간에 필러처럼 확 변하는 시술이 아니어서 그런 걸 기대하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결절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런 건데 이거 외에도 좀 짜잘한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덜으려다가 더 큰 스트레스를 얻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족을 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막 남한테 확 권유는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마지막은 포텐자. 레이저랑 마이크로 니드를 같이 써서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고 피부결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저는 눈앞에 이런 오돌도돌한 요철이 좀 고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포텐자를 추천해주셨어요. 가격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플러스 알파. 이것도 3회 정도 했을 때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통증은 나름 참을만 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 아프다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니들이 있어서 따끔한 느낌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전 요거 했을 때 좀 효과를 좀 많이 보긴 했어요. 결 정리된 것도 뚜렷하게 보이고 또 모공도 굉장히 작아진 느낌?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모공 수축 효과, 피부결 개선. 하고 나서 화장 잘 먹는다는 후기가 많아요. 저도 엄청 느꼈고요. 단점, 시술 직후에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서 로션 꼼꼼히 발라주고 이런 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요거 하고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후기도 종종 보였어요. 그리고 유지기간이 짧은 것 같다. 요런 느낌.
자, 지금 길게 소개한 거 외에도 물광 주사, 볼빛 주사, 주베럭 스킨, 스킨 보톡스, 제네시스 토닝 등등 추가적으로 했던 것들은 더 많긴 한데 얘네들은 제가 좀 별로였던 피부과에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시술들에 대해서 딱 후기를 남기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얘네들은 패스를 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찍으려고 열심히 서치도 하고 제 기억을 막 되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 실장도 아니다 보니까 오늘 소개한 시술들 설명이나 가격 같은 거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시술 저는 만족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꼼꼼히 병원 서치하시고 많이 발품 팔아서 병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오늘 소개했던 시술들 다 광고 협찬 일절 없이 내돈내산 솔직 후기라는 거. 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병원 잘 고르는 꿀팁. 저는 일단 공장형 병원은 웬만하면 거르는 편이에요. 공장형이 가격은 저렴한데 효과를 솔직히 거의 못 봤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바에는 돈 조금 더 들여서 효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병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장이랑만 상담하고 바로 시술 들어가던 병원 진짜 완전 최악. 제가 예전에 갔던 진짜 별로였던 병원은 제 문제점을 상담 실장이 듣고서 막 이 시술 저 시술 막 이렇게 추천을 막 해줘요. 자기가 거의 의사야냥.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와서 레이저만 띡띡띡 쏴주고 가는 거예요. 물론 상담 실장님들은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게 좀 한눈에 딱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안 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또 주의 깊게 상담해주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시술 계속 추가적으로 영업하는 거 그런 병원도 웬만하면 걸릅니다. 제 고민은 요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 정도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술 받을 때 이렇게 껍데기 바로 까가지고 이런 팁 같은 거 드릴까요?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무조건 받아오는데 사실 뭐 그것도 100% 믿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는 병원이 훨씬 낫긴 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아예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술 검색해서 그런 거 이제 설명 자세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찾아보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인 사담인데 이제 시술 같은 거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 갈지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블로그나 요런 것들 이제 주인장이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병원의 사진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시술 받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장단점 얘기하는데 장점은 막 이렇게 잘 나오는데 단점은 뭔가 미묘하게 두리뭉실한 이런 글들은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패스하고요. 오히려 바비토, 강나언니 이런 어플 있잖아요. 여기서 후기 이런 거 말고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시술 검색해서 글 여러 개 보다 보면은 좀 사람들마다 이렇게 겹치는 그런 병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병원 목록들을 좀 추려놓고서 그 병원들도 검색해서 뭐 후기라든지 카페 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성예사라는 성형 커뮤니티도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도 검색 많이 해보시고 솔직히 진짜 듣기만 해도 귀찮고 골치 아프죠. 근데 성형 아니고 시술이라도 내 몸에 영향이 가는 거니까 대충 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시술 설명하면서 유지기간이 요 정도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기간보다도 내 현재 상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 이거 맞은 지 1년 지났으니까 다시 맞으러 가 이런 것보다 이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볼륨감이 좀 괜찮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시간 좀 경과해보는 거 상태를 보고 시술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술 나름 많이 받아본 만큼 할 얘기가 정말 많았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